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적폐 중의 하나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 안보위기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윤석열 지검장 교체를 외치면서 수사 방해를 할수록 국내외에서 촛불은 다시 불타오르고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 하루 만에 4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 다스실 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폴뉴스 1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금요일과 4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에서 반트럼프의 날 국제연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연대 시위는 한국의 트럼프 방안을 반대 조치하는 트럼프 공동행동 측의 제안 요청에 따라 한미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연대 차원에서 개최한 시위로 미국의 4개 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행동 측의 제안과 합의에 따라 국제연대 시위의 공동 요구사항은 전쟁과 무기 강매, 트럼프 반대,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철수 등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1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 맨하탄 코리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현지 평화단체의 참가자들이 공포 참가자들의 3배 60명가량이었는데요. 상당수 현지인들이 한반도 상황 및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미국 5개 도시에 공동 성명문을 낭독하고 국내에서 초안 작성을 완성한 한미일 시민사회 공동선언문을 우리말과 영어로 각각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주한미군으로 파병되어 근무하였었다는 20대 후반의 미국인 활동가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당한 미선일 호시무 사건을 안다며 미군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해외 죽은 미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해외 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미군 자녀를 둔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의 어머님들도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우리 군대를 고국으로 데려오라, 부인도 출수해오라고 쓰여진 배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에서 여러 단체를 대표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는 동아시아 지역 패권 유지와 연장을 위한 미국의 대외 침략 지배 정책으로서 매우 위험한 절대악이라며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충동 식당 연회장에서 실내 집회를 가졌는데요. 성명서도 낭독하고 지역 한일 일간지에 노 트럼프 데이 국제연대 시위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백악관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공포 원로 및 미국 평화운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집회에 참가하는 시위자들과 관광객들이 시위에 합류하여 연대와 지지 발언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일 토요일 오후 4시 월쇼 웨스턴 지하철역 앞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반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던 방탄청년단들이 시위 전날 한국 귀국 일정이었는데 관계자의 부탁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7일 샌피트스버그에서 열린 러시아 혁명 박주년 기념집회에서 민주민주당, 반트럼프 반미 원정당과 각 대표단이 코리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국제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전쟁 행각 결사 반대와 북침 전쟁 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제43차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런던 침묵 시위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런던 트라파가 광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4일자 북한 관련 뉴욕타임스 기사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니콜러스 크리스토프의 칼럼인데요. 서서히 진행되는 북한과의 전쟁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제목만 봐도 한반도의 긴장이 위험한 수위인 것이 느껴집니다. 이 칼럼에서는 먼저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CIA 전직 수장인 존 브래너는 20에서 25%라고 추정하고요. 존 홉킨스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조엘 위튼 40%로 미국 외교협의회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전쟁 확률이 대략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칼럼은 우리가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미국 의회 조사국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쟁이 일어난 후 며칠 내에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했고요. 만일 핵 공격이 발생한다면 첫날에만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스탠퍼드 국제안보 전문가인 스캇 세이건의 말을 전했습니다. 니콜라스는 트럼프의 지난 대북 제재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는 했지만 어느 전문가도 이런 제재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직 군 조종사이자 지금은 민주당 일리노이 상원 의원인 타미 덕워스는 트럼프가 공습 명령을 내릴 확률이 50% 이상이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이 전쟁을 막자라는 기존의 생각을 넘어서 선제 공격해도 괜찮다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타미 더거스 및 다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또 미국이 지금 선택해야 할 세 가지 끔찍한 옵션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동결을 위한 동결안. 둘째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용을 수십 년 동안 저지했던 것 같은 장기적 저지안. 셋째는 핵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이 최악의 옵션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은 한미 군사훈련이나 제재 축소의 대가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안이라고 압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나 미국이 이런 안에 대해 동의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저지안이고 전쟁이 가장 최악의 선택인데요. 그 최악의 선택을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을 정리하면요. 전문가들이 보는 전쟁 확률은 최대 50%까지고요.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최선의 선택으로 북한과 미국의 타협을 뒀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쟁 발발을 막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이슈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북한에 대해 전쟁 위협을 한 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하일리 가든스 고등학교 학생 3,000명이 거대한 인간평화 사인을 만들었다고 마이애미 뉴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 평화 사인은 시위가 아니고요. 트럼프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사인의 메시지는 확실한데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공동기획자인 브라이언 로스차일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인간 평화 사인 행사를 몇 년 전부터 기획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요일 행사는 두 번째로 가장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인간 평화 사인은 해외 분쟁뿐 아니라 경찰 총격 사건이나 이번 주 텍사스에서 26명이 사망했던 대량 학살 같은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어른들이 듣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